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12일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에게 행해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강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경기도,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연은 2015년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었던 여옥사 8호 감방을 시작으로 과거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투옥돼 고문을 당한 흔적을 돌아본 하토야마 전 총리는 사전에 준비한 원고 없이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전후 70주년의 해를 맞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담화를 내놓는다고 들었다며 발표가 된다면 당연히 일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에는 한국의 식민지 통치, 중국 침략 등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담겨야 하고 당연히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며 그런 내용이 아베 총리의 진심으로부터 나오길 저 또한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에게 행해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약 40분 동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돌아보는 동안 모두 11차례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추모비 앞에서 신발을 벗고 헌화한 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합장하고 7초간 고개를 숙인 뒤 독립투사들의 영혼을 기리는 큰절을 올렸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하토야마 유키오의 이날 진심으로 전한 사과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13일 하토야마의 무릎 사조는 일본이 가장 존엄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에는 그가 한국에서 한 철저한 사죄는 우리에게 일본에도 역사적인 문제에 분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순간에 5천만 명의 한국 팬을 갖게 됐다는 한국 누리꾼의 댓글 내용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황구시보는 또 이런 역사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더욱더 확산될지 아니면 축소될지에 있어서 아베 개인의 행보는 영향력을 갖는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에 주목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미주 신뢰포럼 시국 강연, 건국 리더십과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 영문판 출판 기념회가 8월 1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립니다. 행사에 앞서 이승만 기념사업회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뭐니 해도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이 국군 융성의 호기를 갖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 문제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정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가장 절실한 문제를 다루어서 테마로 선정해서 건국 리더십을 이번에 한번 떠올려서 미주 한인 사회에서 그 바람을 모국에 과연 어느 정도 센 바람으로 미국에서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번 이 미주 포럼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포함할 수가 있죠. 제 논리 가운데. 그리고 그런데 저희 논리의 출발점은 그겁니다. 제가 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바이브 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거 언제 없어져도 없어질 뻔한 나라 아니냐. 임진왜란 때도 없어질 뻔했고 병자호란 때도 없어질 뻔했고 이 중세 때는 뭐 원나라 때도 없어질 뻔했고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걸 둘러싸고 지난 70년 동안 광복 이후 한국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냐, 어떤 모양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어떤 노선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지난 70년 동안 엄청 싸웠습니다. 이게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싸워왔느냐. 이것이 똑같은 걸 가지고 싸워왔습니다만 연대별로
또 해방공간 6.25 전후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그다음에 제3공화국과 유신, 그다음에 80년대 신군부 시대, 그리고 민주화 이후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볼 때 말은 달라졌어요. 싸움의 주제가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이 말은 달라진 거예요. 이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 시대별 변천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아무리 한국 내에서 좌파들이 뭐 대한민국을 흔들고 현대사를 왜곡시키고서 교육을 시키건 말건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아무리 북한 김정은이가 무슨 미친 짓을 해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걱정스럽게도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지금 구체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것만 봐도 한미동맹은 지금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작권을 이양해서 한미연합사 해체한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15년으로 3년 연장했어요. 그죠? 그거를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2020년 이후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 없잖아. 다들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왜 아닌지, 무엇이 위기인지, 한미동맹이 진짜 시한부인지 그걸 좀 장황하게 내일 모레 발표하려고 그래요. 이날 강연에서는 인복일 뉴델리 대표가 한미동맹과 이승만을 주제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한민국의 이념 논쟁을 주제로 각각 강의합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기동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장이 12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교육원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한국어 보급사업 추진이라고 운을 뗀 박 원장은 현재 한국어 교사 공급 문제가 제일 절실하다고 본다며 하루빨리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들이 배출이 돼 미 전역에 정규 교사로 채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주재원의 임기가 통상 3년이라는 것을 비춰볼 때 향후 1년의 시간을 남긴 그는 이를 어떤 과제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어 채택 사업의 경우에 교사 공급 문제가 제일 절실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스토니브룩에 한국 정부가 교사 양성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도 했고, 이제 앞으로 스토니브룩 대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사가 다수 배출이 되어서 그분들이 또 미국 각지에서 정규 교사로 채용되고 또 여러 학교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춘다. 이런 측면에서 스토니브룩의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성공은 제가 끝까지 다른 어떤 과제들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은 미동부 최초로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4년 학부에 개설해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전공 학사 학위와 함께 주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뉴욕주의 교원 자격 상호 인정 협약에 따라 이 시험 합격생은 미 전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박기동 원장은 이날 뉴욕 한국교육원 재외동포교육 개혁 추진 방안으로 한국어 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학생 선발 지원과 한국어 능력시험 시험장 개설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어 채택 확산의 질적 성장을 위해 원거리 지역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원의 홈페이지를 개편해 한국 대학의 진학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체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역사교육 모델 학교 선정 운영과 독도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일 이민 개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법안 3개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2차 이민 개혁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으로 캘리포니아식 이민 개혁에 나선 것입니다. 이른바 캘리포니아 이민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에서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외국인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개정안이 핵심입니다. 영주권을 소유한 고등학생도 선거 때 투표소의 선거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 선거법 개정안과 미성년 이민자가 민사소송에서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민법 개정안도 캘리포니아식 이민개혁의 성과물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서류 미비자라도 대학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정부 학자금 보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한편 이들이 강제로 추방당하지 않도록 지역 사법당국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19세 이하 서류 미비 미성년자에게는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인 메디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선거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거주 허가증 발급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 허가증은 캘리포니아주의 시민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